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추미애 전 대표의 행보에 자중 질환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유튜브에 나와서 문 전 대통령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못 불린 겨.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막상 만나봤더니 네. 사퇴를 지시하셨다. 당에서 요구하니 당신도 당대표 해봐서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네.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요? 아니죠. 저는 지금 인간적인 면을 그런 얘기 빼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미워요? 참 유치하네. 인간적인 고리와 그런 거 빼고 네. 정치는 왜 뽑아요? 뜻에 복무하는 게 우선인데 끼리끼리 자리 챙기기에 바빠요. 그것이 저는 답답했다라는 거죠. 네. 자, 추 전 장관의 저런 행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의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오, 좋아,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회고록이나 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지금 얘기하면 회고록 안 팔려요. 하나땡, 조나땡 이런 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추미애 나오면 땡큐 베리 머치죠. 조국 출마하면 땡큐 베리 머치죠. 추미애 활약상을 눈여겨보겠습니다. 당장 저는 추미애 의원이 고민정원과 지역구를 빠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민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지금 수박 깨기 하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수박을 깨고 거기서 공천을 받을 것인지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고민정원부터 깨겠죠. 지금 곳곳에 수박 깨기와 그 개딸들의 그 반란의 선봉에 저는 추미애가 섰다고.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까지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뭐 두 사람의 공통된 목소리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양금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을 귀인 또는 뭐 엑스맨이라고 사실은 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분이 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 당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본인이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정치적 입지에 곤란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제대로 이제 이걸 완수하지 못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사법적 리스크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 뭐 심지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검수완박을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명 자체를 저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낙연 전 민주당 당 대표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부응해서 지금 개딸들과 같이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추미애 전 장관에게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정치적 공간을 얻어서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전 당대표가 있는데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입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킨 거로 봐야죠. 그게 맞군요. 그거는 맞는데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해임권이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윤석열이가 해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같이 안 해서 문제지. 장관 해임한 거야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는 아니, 뭐 거죠. 만약 해임할 때 같이 이거를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 나가시고 나 이후라도 이게 너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 됐으면 이것은 이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럼요. 공무원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예. 사표를 내겠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선진 기자님, 일단 뭐 송전 대표도 추 전 장관의 발언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데 그 배경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스스로 막 이제 출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액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전 당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 뭐 수박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 네. 이것은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네. 본인들의 의지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추미애 전 대표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는 지금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보셨듯이.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 말고 또 있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 이런 분은 이제 김남국 송영길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신당 얘기까지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약간 이제 중량급의 이런 의원님 전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좀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한데 조금 있다가 박성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대표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누님 같은 분이신데. 네. 저는 이거 웃으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은 갈매기 눈. 아, 그래서 네, 그게 좋은 거래요. 네.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자, 김정희 의원님. 자,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선을 승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선 패배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물고 물리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전직 당 대표 분들 아니에요. 뭐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럼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제 대선 패배를 한 이유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좀 양금 의원이 뭐 뼈아프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대선 패배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구조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기 때문에 그 요인도 하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추 전 장관에게 그런 비난의 화살도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추 장관도 자기 정치적인 어떤 복권, 정치적인 재개를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책임에 대한 어떤 소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정치 후배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압수수색 정권 아니에요. 뭐 있으면 조사하고 뭐 다 털고 이런 정권에 와 있는데 그러면 전직 당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을 하나로 세워서 단일 대우의 전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은 그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앞으로 가서 불 끌 일이 더 많은데 과거에 있었던 얘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직 대표들은 민주당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힘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예.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고마워요.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마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박성준 의원께서 뭐 우리 보고 압색 뭐 정부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반박을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앞에 키워드를 내세워 가지고요. 네. 2년 가까이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을 털고 그다음에 그 저기 하드 디스크를 찾아내고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을 전부 바꾸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민주당에는 당대표 세 분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이 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란까지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당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치는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미래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과거에 저런 몸집을 키운 큰 정치인들이 나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혁신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면서 타당의 일이긴 하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도 그럴 일이 와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치판에 가 보니까 그 정치 공학도 있고 정치 역학도 있고 네. 그런데 정치 도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정치 공학이나 정치 역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 이거 뭐 정치인 임을 떠나서 네. 그 도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이 다시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네. 몸부림을 치르고 있는 건데 그 몸부림을 치는 대상으로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지만 네. 문재인을 불쏘시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을 받았던 분인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목불인견이라고 했다는 등 본인은 부인했지만 나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는 문재인 대통령 기회주의자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등 네. 그다음에 무슨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저렇게 설왕설래를 다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 같긴 한데 네. 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정치 도의라는 게 뭔지 인간적인 도의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과거 그런 적이 있었죠.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거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던 추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상급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일병의 휴가 연장권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3년 전에 그 당직 장교가 여러 가지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당시 동부지검장은 김관정 지검장이었고 문재인계로 어떤 친정부 쪽 인사라고 평가를 받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금 동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 4월에 이 담당 장교를 3차례 불러서 조사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부지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당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그때 무혐의가 된 이유가 이 담당 장교 이분이 이제 일관적이지 못하다.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이거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했다라는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작년 11월에 대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네. 상급청이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할 때 다시 거기로 돌려보내서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한 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이 그 담당 장교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 씨나 이제 다른 그 보좌가 이 김 씨라는 김이라고 조금 얘기하긴 그런데 이제 담당 장교가 추미애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서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된 장교인데 이분이 이제 진술을 다시 했는데 한 3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네.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서 씨나 뭐 이제 다른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이제 부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때 약간 무마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도 판단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사는 계속 조금 더 이어져서 정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올해 4월에 담당 장교를 3차례 조사한 것도 맞다라고 동부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들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조사한 게 맞다라고 동부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뭐 일단 야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시점이 추 전 장관의 등장이 이미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런 의혹은 좀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그때 그 무혐의 처리가 된 거는 대검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장이 이렇게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아마 다시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들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보좌관을 보내가지고요. 고기도 사주고 네, 그다음에 네. 차량에 기름도 넣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정치 자금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뭐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가 돼가지고 50만 원이라고 하는 아마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장교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아들의 개인적인 문제 이거 사실 개인적인 개인사거든요. 이런 문제에 보좌관을 내려보내고 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좀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또 공개가 됨으로써 민주당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찌됐든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아서 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